그럼 이제 엔비디아 없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는 게 지금 뭐 엔비디아만 오른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이 엔비디아예요. 빨간색이 엔비디아인데 주황색은 한미 반도체거든요. 23년부터 봤을 때 똑같이 올랐습니다. 똑같이 올랐어요. 물론 뭐 엔비디아는 예쁘게 올랐죠. 가다가 좀 행보하다가 다시 가고, 그러니까 좀 한 번 급등을 하고 한 500불 근처에서 꽤 오랫동안 행보를 했잖아요. 한 반년 가까이 행보를 하다가 500을 돌파. 그때 제가 이때 샀는데 요때 팔았잖아요. 그때 봤다가 630 팔았잖아. 물론 그때는 이제 나스닥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이 많아져 팔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틀렸지. 뭐 여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이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0의 돌파는 정말 교과서적인 돌파였다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게 엔비디아의 모습이고 500을 돌파하고 나서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한미도 뒤늦게 미치는 속도로 축지법으로 따라붙었어요. 엔비디아는 제가 630 팔았지만 한미는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장의 성적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AI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챗GPT 이런 것만 보는데 우리는 사실 일본을 봐야 돼요. 일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 AI 혁명을 선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 AI 혁명 때문에 일어나는 반도체 투자 그리고 장비 수요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나라라는 거. 완성품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같은 것들을 주로 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는 거지. 근데 일본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일본이 요즘 이제 정고점 발라내고 니케이가 4만 넘어가고 했을 때 다 밸류업 얘기만 하는데 밸류업도 분명한 이유가 되긴 합니다만 밸류업만으로 35년 고점을 벗긴 건 아니에요. 대형주는 이제 밸류업이 간 건 맞지. 상위 시총 10위권들은 밸류업으로 간 건 맞아요. 근데 대형주만 간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나 뭐 어드반테스트 같은 경우는 170%, 230%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그 두 개 빼더라도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젠 중소형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꽤 많이 컸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도 시총이 10조잖아요. 밸류 보면 좀 어이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세상 쓸데없는 게 PER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ER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정도, 2010년대 코로나 전까지 한 10년 동안 일본의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뭐 우리도 잘 아는 거예요. 그때 돈 벌었던 회사와 사람은 딱 두 개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일본인데 일본 그냥 가만 보면 요렇게 그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밸류업이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던. 그럼 이 시절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은 안 하는데 옆으로 가던 어떻게 보면 우리 박수피와 비슷한 박K라고 해야 되나? 박K 둘두로 시절에 돈 벌었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여러분도 잘 아실 이제 손정희 대표. 그때 무선통신 서비스가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게 4.5였는데 8.9까지 들거든요. 10년 동안. 쉽게 말해서 2배가 됐겠죠. 시총이 2배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하셨던 게 이제 손정희가. 그리고 기업 중에서는 일본 반일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타깃되는 게 일본 맥주하고 이거죠.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제일 돈 많이 번 일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유니클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의료 소매가 전체 니케이 돌드로에서 5.4% 정도로 차지하고 있었다가 10년 만에 12%까지 가요. 그러니까 두 배 넘는 장사를 한 거죠. 이게 불황이라서 그래요. 유니클로 싼 옷 많이 사자. 우리도 돈 없으면 주로 이제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지고 그 소비잼, 탕진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고 싶을 때 살 거 없으면 이제 테무나 알리 가서 막 2,000원짜리 엄청 사잖아. 그렇게 하다가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오면 뭐 백화점 온 것 같아요. 너무 비싸. 알리 가격이 익숙해져가지고. 아무튼 그때는 그랬는데 이 이후로는 그 10년간의 성장 동력은 뭐 성장했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때 나름 컸던 애들은 그나마 하락이 아니라 횡보라도 맞춰준 애들은 섹터가 이제 무선통신 그리고 의료 소매인데 이게 딱 디플레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싼 옷을 많이 사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이런 게 뜨고 했던 건데 그렇다가 최근에 이렇게 완전히 추세를 바뀐 거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20년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그 주가 지수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3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생각해도 더블 이상 친 거죠.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TFNG 공장도 들어오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가중이 돼서 지금 현재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높이면 엔비디아가 우리의 그 고객인데 자기들이 많이 만들면 우리한테 발주를 많이 넣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엔비디아가 자신 있으면 얘들도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만 있냐? 우리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정도 꽤 많이 포트에 들고 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원래 지금 한 12.3%. 그러니까 일본보다 원래 좀 높았죠. 우리는 그게 원래 반도체가 컸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좀 커지지 않겠냐. 단순히 일본만 놓고 보면 일본이 10년 만에 2배 넘게 갔으니까 뭐 우리도 지금 12%인데 20% 정도까지 가지 말란 법이죠. 근데 이게 20% 정도까지 가버리면 주가는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라서 앞으로의 기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AI가 답이고 반도체가 답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사가지고 그냥 홀딩하면 끝인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이. 특히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마찬가지인데 보여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모바일 혁명 때만 보더라도 완성품을 만드는 건 애플인데 그 애플에 납품을 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빨간 건 애플입니다. 빨간 건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2000 금리 인하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인터플렉스는 주가가 미친 듯이 날뛰죠. 원래 소부장들은 이렇습니다. 원래 소부장들이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이 디바이스가 주도를 할 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애플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소부장이 이렇게 올라가. 그런데 2004년쯤 되면은 애플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가 일부 훼손된 거죠.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도 쓸 만큼 올라왔다는 뜻이지. 2014년 정도 되면 꽤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급락, 애플이 약간 움찔하는 동안 얘네들은 그냥 급락을 내버리죠.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애플도 올라가고, 하지만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 보십시오. 자, 이건 뭐겠습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대신에 잘만 움직이면 엄청난 기회를, 애플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걸 다 먹는 건 오바지만 이 맥고감만 먹어도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만 잘하면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한미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기간을 넓히면 한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 홀딩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반도체 소부장들의 주가를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잘하고 기회를 잘 잡으면 꽤 괜찮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게 AI 랠리는 그냥 1년짜리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그 과정은 의외로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 확연한 주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냥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냥 끝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 충격이 있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 경제적 해전 이런 게 깨지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경쟁이 강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준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시작된 랠리는 잘 끝나지 않기 때문에 1년 좀 올랐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저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특히 이제 국장이라면 이 놀라운 변동성을 늘 염두하고 가져가야 돼요. 근데 존버는 답이 아니죠. 이 보세요. 존버의 결과는 아무것도 안 한 거가 됩니다.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소부장은 늘 이렇습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애들은 주가가 꼭 국장이라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은 주주 환원이나 이런 다른 문제로서도 많이 오른 게 이때고, 그래서 사실은 이 랠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모바일 혁명의 주도였지만 애플 실제적으로는 주주 환원 강화와 법인세 인하 같은 다른 요인으로 더 많이 오르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랠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부장이 더 정직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꽤 높은데 트레이딩이 훈련돼 있고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분만 가져가도 충분히 계좌를 의미 있게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